손해평가는 이제 주로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 가입한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왔어. 자연재해. 뭐 예를 들어 벼농지에, 나락 지금 한참 지금 있고 있죠. 나락이 있는데 벼농지에서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했다. 아니면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을 했더라. 근데 하필 출시기 때 발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삭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또 얘가 이 수정바지라고 해서요, 벼가 출수를 해서 나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락이 나와서 꽃이 펴야만이 이게 수정이 된답니다. 벼도 나락도 꽃이 펴야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싹 피나면 이렇게 수정바지가 착 벌어져요. 그러면 암술 수술이 거가 있다가 수술이 툭 떨어지면 딱 다치면 그때부터 이제 알곡이 배젖하고 배유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딱 수정바지가 딱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쫙 불어왔다. 그러면 이 수술이 암술인데 뻥 떨어져야 되는데 논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쳐버리면 과연 이게 온전하게 이 나라의 알곡이 딱딱해질 거냐, 커질 거냐 하는 거죠. 안 커지겠죠. 수정이 안 됐으니까. 걔네들을 보통 이제 보면 쭉정이라고 그래요. 빠진 거. 그럼 이 쭉정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꼭 바람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쭉정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수정 시기가 보통 낮에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그 시간에 농약을 이렇게 이제 분무기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때도 분무기로 뿌리게 되면, 여러분 샤워하시면 샤워기도 이렇게 센 샤워기들 있죠. 이런 걸로 한번 맞으면 뭐예요? 바람이 쫙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수정이 안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강한 바람으로 수정이 안 된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 바람이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강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이 시기를 잘못 조절해서 농약 시기를 낮에 해버린 경우에는, 그때는 뭐예요? 보험자랑 하면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보험자 입장에서. 그래서 면책. 책임을 진다. 부책. 책임이 붙어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책 그러게 되면 보험회사가 책임지겠다. 면책 그러면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농사 짓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신랑이 술을 막 먹고 각시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뭐요? 노래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화재가 난 거죠. 근데 화재가 났는데 이때 이 화재는 뭐예요? 신랑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죠. 자연적으로 옆에 있는 논에서 산불로 인해서 번져가지고 우리 집에 나락에다 탔으면 그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질러버린 거, 그걸로 해서 화재로 인해서 나락을 수확을 하나도 못했다면 그때는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수정바지가 벌어져서 쭉정이가 생기는 때, 이때 계약자가 잘못해서 쭉정이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쭉정이가 생기는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게 뭐다? 손해평가예요. 그래서 그 쭉정이가 생겼으면 얼마나 생겼는가 알기 위해서 무게를 재보는 거죠. 그래서 나락을 전체를 갖다가 베서 무게를 재봐도 되겠지만,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나락 농지가 뭐 1000평이다, 2000평이다 이렇게 굉장히 크다면 거기를 낫으로 다 수확해서 이 무게를 측정한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정해요. 그래서 몇 군데만, 한 4폭이씩 몇 군데만 수확을 해서 다 훑어가지고 무게를 측정해 보면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얼마나 수확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전체 면적을 한번 곱해보면 아, 여기는 수확이 얼마나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농지는 수확량이 1000kg 나옵니다 라고 보험에 가입했던 수확 농지인데, 그런 식으로 표본으로 일부 수확을 해서 훑어가지고 무게를 측정해 봤더니 전체 수확량이 얼마나 나왔냐면 500kg만 나왔다면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1000kg 나와야 되는데 500kg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500kg 안 나온 사유가 아까처럼 수정바지 할 때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딱 쭉정이들이 많아서 무게가 가볍겠죠. 그러면 그래서 500kg밖에 안 나왔으면 50% 피해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50% 피해 입은 거 어떻게 알아요? 자, 원래 1000kg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우리가 수학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500kg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500kg이 수확이 안 된 거죠. 이 500kg 수확이 안 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 얘를 수확이 줄어들었다 해서 감소량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수확 감소량, 즉 요게 수확 감소량이에요. 500kg. 그렇죠? 이걸 뭘로? 원래 보험이 얼마에? 1000kg에 가입했으니까 몇 프로다? 0.5. 그래서 이게 지수 0.5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니까. 근데 우리는 퍼센트로 환산하려면 뭐예요? 퍼센트는 뭐라고 그래요? 백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분율. 그래서 100으로 한번 곱해보는 거죠. 곱하기 100으로 곱하면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0.5니까 50%예요 라고 하면 알았어 그러지 왜 0.5 50%예요 100을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보험사가 많다 보니까 손해가 나면 일단 50%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니까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50% 손해 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계약자한테 미리 책임지라고 그래. 손해난 거 당신이 일정 부분 미리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인데 여기서 계약자가 당신이 책임져야 될 양 그거 뺀 나머지 보험회사가 책임질 거예요 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수확은 50% 줄었죠. 근데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자기 부담 비율인데 어떤 계약자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만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15% 책임질 거야. 20% 책임질 거야. 30% 책임질 거야. 40% 책임질 거야 라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의 종류는 10, 15, 20, 30, 40 뭐 이렇게 5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충.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 책임진다 그러면 20%를 뺀 나머지 30%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0%를 뭐라고 그러냐? 자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는 보험 계약자, 즉 농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즉 보험 농민,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 그건 손해가 총 50% 났는데 농민이 20% 책임지고 보험회사가 30% 책임져서 100% 피해 난 거 전부 다 보전해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가 나면 어쨌든 간에 누구누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계약자와 보험자가 합동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 50%가 손해 났으면 계약자가 20%를 책임지고 보험자가 30%를 책임져서 다 맞춰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1년의 손해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kg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락을 수확해 본다 했잖아요. 그때 딱 보니까 이 계약자가 아주 기분이 나빠. 막 나한테 막 성질 내고 그래요. 평가사한테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곡 상태가 매우 좋은 데만 가서 비워갖고 와버려. 나락을. 그럼 뭐예요? 피해가 없게 되겠죠. 근데 가보니까 또 이 계약자는 나한테 커피를 줘. 어이구, 당신들 고생해요. 진짜 고생한답니다. 커피 주니까 오면 기분이 좋아. 사람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데만 비워갖고 와. 안 좋은 데 비워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피해율이 얼마로? 70%, 80%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각 품목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 하나씩 우리가 배워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건 의미 없는 거고,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각 뒤에 장에 있는 내용만 다 이제 적용되거든요. 이 정의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만이 뒤에 있는 문제들, 또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땅이에요. 그죠? 과수원에 이제 땅에서 나무가 쭉
잘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가 이제 가지가 달리게 되고요. 또 잎이 또 달려서 과일이 이제 하나씩 달리겠죠, 이렇게. 과일이 달린다. 이런 식으로 과일이 쭉쭉 다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달려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과일이잖아요? 과일인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무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착과라고 합니다. 착과. 착과.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 있는 거, 갈리는 거. 이걸 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지에 달려있는 나무, 여기 달려있는 과일을 착과라고 하고요. 수관 내에 달려있는 착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수관이에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는 만약에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보면 여기 있는 과일을 전부 다 딸 수도 있겠죠. 딸 수도 있어요. 일부 딸 수도 있거든. 그때 이 수관 안에 있는, 거기에 보면 수관에 있는, 수관 내의 과일을 모두 수확한다라는 뜻은 여기 가지에 달린 과일을 전부 다 수확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게 착과잖아요. 붙을 착자에서 착과예요. 근데 여기에 바람이 쌩 불어가지고 여기 하나 똥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떨어질 낙자를 써서 떨어진 과실, 그래서 떨어진 과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나가다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이 나무 밑에다가 하나 뻥 떨쳤다. 이거 떨어진 과실, 낙과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낙과라는 건 앞에가 전제가 붙어 있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내 주머니에서 떨어진 과실은 낙과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착과는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뚝 떨어지면서 여기에 딱 걸쳐져 있어요, 이거. 이걸 착과로 봐야 될까요? 낙과로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착과예요, 낙과예요? 그럼 낙과예요. 공부하시고 오셨어요? 그렇죠? 낙과죠. 예. 어쨌든 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착과가 뭐냐? 낙과가 뭐냐? 이 개념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신 여기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페이지 보시게 되면 목적이 있습니다. 얘는 업무 방법인데 지금 올해는 8회는 시험 출제 범위가 이 업무 방법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약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지침.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서 이 기본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본서를 만들고 있고 이 기본서는 11월이나 12월경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차피 업무 방법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니까 업무 방법에서 이제 잘못된 것들 정리하고 또 1, 2과목에서 좀 매칭이나 용어가 잘 안 맞는 것들 일치시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 약관 거 맞춰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대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 방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기본서 나오기 전에 알고 가신 게 낫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약관에 있는 우리가 뭐 각종 수치들이 업방 수치들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수치는 이거는 굳이 암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약관으로 바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가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건 다음에 12월 달에 바뀌면 그때 저희들 학원 이제 그때 책이 나오면 그때 이제 거기다 메모를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목적입니다. 자, 이 업무 방법이 뭐냐면 업무는 손해평가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 업무 방법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NH 손해보험사에서 만들었어요. NH. 즉 우리나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주로 NH 농협입니다. 농협 손해보험사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러분 혹시 1차 공부하셨죠? 1차 공부하게 되면 1차 안 하셨나요? 1차 때 공부하시게 되면 1차 때 과목이 상법, 보험편,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법령, 세 번째 재배학.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지금 시험을 보셔야 될 거예요. 1차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이제 두 가지. 지금 우리 2차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1차 때 손해평가, 즉 농작물 재해보험 법령회가 손해조사 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입니다. 그게. 그 고시의 맨 마지막 조항에 보게 되면 재해보험 사업자, 여기서 말하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사업자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지칭하냐면 주로 NH 손해보험사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업무 방법을, 즉 무슨 업무, 손해평가하는 업무, 이런 업무 방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뭐예요? 기속행위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자료로 1회부터 7회까지 계속 써오다가 이제 8회 때는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었다? NH 손해보험사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회사는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회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뭐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손해평가하는 분들에게 이걸 책자를 주면서 이렇게 좀 조사 좀 해달라 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뭐다? 이 회사는 NH 손해보험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르게 확정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 업무 방법은 이제 목적 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사항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뭘 구현시킬 겁니까? 업무,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 한 잔 주면 나락 피해 많은데 배워불고 커피 안 주고 나한테 성질 내면 보험금 안 나오게 좋은 데만 다 수확해갖고 피해 없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때는 피해가 있는 부분에서도 또 피해가 없는 부분에서도 나락을 수확을 해서 측정을 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게 이제 공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예요? 세부 사항과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가로넣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저 같아도 세부 사항에다가 일반 사항, 일반적 사항 이렇게 밑줄 딱 그어놓으면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면 세부 이렇게 고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정성입니다. 자, 2번 정의입니다.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한다. 보험 넣지 않는 농작물 가서 이거 몇 프로 피해 있나요? 라고 해봤자 그건 손해평가가 아니고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한. 그래서 손해평가는 주로 손해평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에 가입한 농지예요. 가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때는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다? 피해 사실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과일이 달려있는데 강풍이 불었다. 강풍이 불어서 떨어졌냐? 집중호우가 와서 떨어졌냐? 집중호우도 안 오고 강풍도 안 오는데 과일이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낙과가 된 거죠. 그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즉 보상하는 것은 뭐 자연재해다. 뭐 조수에 그러게 되면 어떤 거냐면 새나 짐승으로 인한 손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이 집이 태풍이 불어서 벼가 지금 출수기라면 이삭이 싹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직 수정은 안 됐어요. 이삭이 쑥 나와서 보통 출수기면, 여러분들 논 혹시 가보셨나요? 벼가 뭔지 아시죠? 예,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요. 그래야 재밌지. 근데 보통 보면 논에 가시게 되면 이삭이 쑥 나서 하늘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때가 출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각도에서 휘어지죠. 이거 수정된 거예요. 수정되니까 알곡이 차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익었다는 거죠. 수정됐으면. 근데 수정식이 다른 집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집만 계속 하늘 보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뭐냐면 출수기 때 바람 불어서, 이제 수정 시기 때, 출수가 지나고 수정 시기 때 바람 불어서 수정이 안 되게 되면 가볍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각도가 안 나와. 각도가 이렇게 쫙 휘어져야 돼요. 낚시하신 분들은 느낌 아시잖아요. 손맛. 그래서 각도가 휘어져야 되는데 각도가 안 나온 경우는 뭐다? 보통은 이제 그 강풍 같은 걸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된 것은 계약자 잘못이냐, 아니면은 보상하는 손해, 즉 자연재해로 수정이 안 됐냐, 그런 것들 따지는 게 뭐다? 평가다, 평가. 예, 그리고 나서 평가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진짜 피해가 있으면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을 산정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련의 평가입니다. 그럼 수확량 조사도 아까 공정하게 하라고 그랬죠? 커피 한 잔 주면 나쁜 데만 가서 수확량이 안 나온 데만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손해평가다. 이렇게 피해가 있는지, 보험 가입 농작물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집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발생했으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해오는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하고요. 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3명 있어요. 3명. 좀 있으면. 3명이 평가인,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렇게 3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손해평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제 전수조사 있죠. 전수, 그럼 뭐냐면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그래요. 아까 이 과수원에 배과수원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배과수원이 있는데, 배과수원에서 봉지를 씌워놓고 8월달, 9월달, 지금 9월달이니까 9월달에 내일모레 태풍 온다고 그러죠. 태풍 온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이 싹 떨어졌어요. 배과수원에. 네. 배들이 있는데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달려있는 게 과일들이 막 떨어졌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 과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얘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수원에 보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 나무가 한 1000주 정도가 돼요. 1000그루, 1000주 정도. 1000주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과수원 전체 이걸 다 세려고 그랬더니 날 셀 것 같아. 그럼 여기 떨어진 과일을 전부 다 과수원 전체를 돌면서 계수기로 다 세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근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부 특성이 잘 나타내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떨어져서 얘는 이제 뭐냐면 뭐 일반 재배다. 이렇게 넓게 가지가 큰 것들. 뭐 이게 또 재배 방식이 또 있어요. 좀 더 공부할 건데. 어쨌든. 자, 그러면 얘 하나 정하고, 여기도 이제 나무들이, 과일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무들이 있고. 여기 얘 하나. 또 쭉 보면 이제 얘 하나를 뭐 예를 들어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과일, 여기에 떨어진 과일. 다 떨어졌겠죠, 과일은. 또 여기에 떨어진 과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전체를 다 떨어진 과일을 세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일부 표본을 정해서 만약에 3개를 정했다면
그때는 천주니까 원래 몇 개를 정하냐면 천이면 17주를 정합니다. 이게 천주면은 17주만 조사하면 쉽겠죠. 그런 식으로 17주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과일을 전부 다 세보는 거예요. 17주에서. 세봤더니 몇 개 나왔냐면 170개 나왔다는 거예요. 170개. 그럼 뭐 일부 특성이 잘 나타나는 몇 개의 나무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떨어진 낙과를 세보니까 총 합계가 170개 떨어졌다면 하나당 평균 몇 개 떨어졌어요? 10개 떨어졌어요. 그럼 이 과수는 전체 몇 개 떨어졌다고 우리 계산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10,000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죠? 자, 이 표본주 17주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평균 나무 하나당 몇 개씩 떨어질까 평균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170개가 떨어졌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170개는 몇 주에서 떨어졌어? 17주의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주당 몇 개씩, 100개씩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으겠죠. 그럼 화손 전체로 하려면 몇 개 떨어진 걸로 계산한다고? 몇으로 곱하면? 1000으로 곱하면 되겠죠. 한 주당 10개 떨어졌으니까 1000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0 하시게 되면 몇 개, 10,000개가 낙과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000주지만 17주만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표본조사. 이해되시죠? 네. 또, 벼, 요즘은 이제 또 벼니까. 이거 이해되셨으니까. 자, 벼도 있어요. 나락 같은 경우.